결혼식장의 문이 활짝 열리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제단을 향해 서 있던 백현은 갑자기 빈 공간을 마주했다. 그의 약혼자, 억만장자 가문의 후계자 민준이 사라진 것이다. 민준아. 왜? 백현의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이듯 흘러나왔고 손님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벌어진 이 배신은 단지 결혼식의 실패가 아니라 두 사람의 세월을 뒤집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백현은 그날 아침 민준의 눈물을 처음으로 본 적이 없었다. 3달 전 한강변의 벤치에 서였다. 민준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홀로 앉아 울고 있었다. 억만장자 가문의 장남으로서 그는 항상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강요로 시작된 가짜 약혼 소식이 그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민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떨렸다. 백현은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다 멈췄다.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는 민준의 얼굴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백현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우산을 벗어 민준의 어깨에 걸치고 조용히 앉았다.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해봐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엮기 시작했다. 민준은 처음엔 경계했다. 그는 백현을 밀어내고 싶었다. 당신은 모르잖아. 내 삶이 어떤지. 하지만 백현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다. 민준은 그날 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남자를 사랑해. 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기업의 후계자로만 봐. 백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울고 계세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백현 자신도 대학 시절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성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는 오랜 시간 혼자 싸웠다. 그래서 민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만남은 우정에서 사랑으로 변했다. 민준은 백현의 단순함에 끌렸다. 백현은 디자인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창밖을 보며 꿈을 그렸다. 나 같은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백현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민준은 자신의 화려한 세계가 부럽지 않게 느껴졌다. 민준은 백현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한강변에 피는 벚꽃을 그린 스케치북, 백현의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담긴 플레이리스트. 백현은 민준에게 자신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이건 내가 준 영감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키스는 비가 그친 밤에 왔다. 한강 다리 아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그곳에서 백현아,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싶어. 민준의 고백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민준의 가족은 그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됐다. 아버지, 대기업 회장의 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는 우리 가문을 잇는 자야. 그럼. 추잡한 감정은 버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민준아,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우리를 위해 가짜 결혼이라도 해. 민준은 백현을 숨겼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압박은 점점 세졌다. 언론은 민준의 이상한 소문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백현도 자신의 친구들 사이에서 비난을 들었다. 너 미쳤어. 그 사람이라.
그는 너 같은 평범한 사람을 버릴 거야. 백현의 마음은 갈등으로 물들었다. 민준이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나는 그의 도피처일 뿐일까?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켰다. 민준은 비밀리에 백현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밤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의 소음을 잊었다. 백현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어. 함께라면. 민준은 백현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너만 있으면 돼, 결혼. 그건 가짜야. 진짜 약속은 너랑 할게. 그렇게 민준은 아버지의 강요로 시작된 가짜 결혼을 수락했다. 하지만 그날 백현에게 비밀 청혼을 했다. 결혼식 후에 도망가자. 우리 둘이서. 백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기다릴게.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결혼식 한 달 전, 백현은 작업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소나기처럼 내리고 그의 손에는 민준이 준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이 반지가 진짜 약속일까? 백현의 마음은 불안으로 물들었다. 최근 민준의 전화가 뜸해졌다. 바빠서 그래. 곧 만나자. 그 말만 반복될 뿐이었다. 백현은 친구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은 백현의 유일한 비밀 친구였다. 그녀 자신도 레즈비언으로 사회의 편견을 똑같이 겪었다. 백현아, 조심해.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장난감으로 봐. 지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백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는 달라. 그는 나를 진심으로. 그날 밤, 민준이 작업실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았어. 민준은 백현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아버지는 민준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너의 그 친구를 없애라고 했어. 하지만 난 못해. 백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결혼식을 치르고 바로 도망칠게. 캐나다로 가자. 거기선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백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민준이의 가족이 포기할까? 정말 두 사람은 그 밤 계획을 세웠다. 비행기 티켓, 새로운 신분증, 백현의 디자인 꿈을 펼칠 작은 스튜디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민준의 누나 혜린이 백현을 찾아왔다. 혜린은 민준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그녀 자신도 비혼주의자로 가족의 압박을 피해 홀로 살았다. 백현 씨, 민준이가 위험해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민준의 약혼녀, 재벌가의 딸 수영과 결혼을 강요하며 실패하면 상속권 박탈이라고 위협했다. 민준이는 당신을 지키려고 결혼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는 떠날 거예요. 당신을 위해. 백현의 눈이 커졌다. 떠난다고. 나한테.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례해요. 그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소식은 백현에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주었다. 그는 민준을 믿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무거웠다. 작업실 근처 카페에서 백현은 우연히 민준의 사진을 본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억만장자, 게이 소문이 사실인가 봐. 불쌍한 약혼녀. 백현은 주먹을 쥐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가 돼? 그는 지은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다. 지은의 친구들, LGBT 커뮤니티의 멤버들이었다. 그곳에서 백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사랑 때문에 두려워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그 밤, 백현은 강해졌다. 결혼식 전날, 민준이 백현을 불렀다. 호텔 스위트룸에서였다. 민준은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서 있었다. 내일, 모든 게 끝나 그의 손이 떨렸다. 백현은 다가가 안았다. 끝나는 게 아니야. 시작이야.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절박한 키스. 사랑해, 백현아, 민준의 속삭임이 방을 채웠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수연이었다. 약혼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 오빠. 나 알아. 당신의 마음. 수연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강요로 이 결혼을 했다. 나도 여자를 사랑해. 이 결혼은 우리 둘 다 위한 가짜야. 세 사람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수연은 민준의 계획을 알았고 도와주기로 했다. 함께 도망가요. 나도 자유를 원해. 이 예상치 못한 동맹은 백현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연 씨도 우리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런 비밀은 더 큰 위험을 불렀다. 하지만 세 사람은 맹세했다. 서로 지키자. 그날 새벽, 백현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결혼식 당일, 호텔 로비는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백현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위치는 손님 명단에 없었다. 민준이가 올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재단으로 향하는 민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목사가 신랑, 신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아니요, 혼란이 얼어붙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결혼은 거짓입니다. 저는 백현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손님들의 비명이 터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 미쳤어. 민준은 재단을 뛰어내리며 백현을 찾았다. 백현은 후문으로 달려나왔다. 민준아, 두 사람은 복도에서 부딪혔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늦었어.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젊은이, 따라오게. 민준은 백현의 손을 잡고 저항했다. 놔. 이건 내 선택이야. 싸움은 소란스러웠다. 수연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나도 동의해요. 이 결혼은 끝났어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너희들 다 배신자야. 경찰이 불려왔고 호텔은 아수라장이 됐다. 백현과 민준은 간신히 탈출했다.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다. 이제 어떻게 해? 백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웃었다. 계획대로. 공항으로 가자. 하지만 뉴스는 이미 퍼졌다. 억만장자 후계자, 결혼식장에서 게이 커밍아웃,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지지와 비난이 뒤섞였다.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혜린이었다. 오빠, 아버지가 화났어. 회사 주식이 폭락 중이야. 하지만 나 지지할게. 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백현은 민준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린 괜찮아. 공항으로 가는 길, 그들은 추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택시를 쫓아왔다. 빨리. 민준이 소리쳤다. 택시는 아슬아슬하게 공항에 도착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티켓을 보여주려던 순간
경찰이 나타났다. 김민준 씨, 체포 영장입니다. 사기와 명예훼손으로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사기, 아버지가 조작한 것이었다. 백현은 앞으로 나섰다. 민준 씨는 무죄예요. 증인이 있어요. 수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기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 모든 게 가족의 강요였어요. 민준 오빠는 용감했어요. 플래시가 터졌다. 경찰은 주저했다.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은 백현을 끌어안았다. 도망칠 수 없어. 싸워야 해. 백현은 눈물을 흘렸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은 공항을 떠나 민준의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밤새 전략을 세웠다. 커밍아웃을 공식화하자. 언론에 민준의 결정은 과감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백현 씨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백현은 그의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변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반발은 거셌다. 민준의 가문은 그를 제명했다. 회사 직원들은 항해 시위를 했다. 우리 회장을 지켜라. 웨스 차별을 멈춰라. 서울거리는 분열됐다. 백현은 작업실로 돌아와 자신의 디자인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사랑은 자유다. 이즈베그 커뮤니티가 퍼뜨렸다. 지은과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백현아, 내가 영웅이야. 하지만 백현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준이가 후회할까? 시련은 계속됐다. 민준은 상속권을 잃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평범한 삶이야. 그는 웃었지만 눈빛에 피로가 쌓였다. 백현은 매일 그를 위로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산책을 하며.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언론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파파라치가 문 앞에 서고 악성 댓글은 쏟아졌다. 저런 놈들이 나라를 망쳐. 백현은 민준을 보호하려 애썼다. 무시해. 우리만 봐.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다. 민준의 옛 친구, 태호였다. 태호는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민준아, 미쳤어. 왜 커밍아웃을 했어? 이제 다 잃었잖아. 태호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도 깨이지만 아직 숨기고 살았다. 세상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민준은 반박했다. 숨기는 삶이 진짜 삶이야. 난 백현이를 지키고 싶어. 태호는 백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 때문이야. 조심해. 사랑은 때론 파괴적이야. 그 말은 백현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내가 민준이를 망쳤나? 태호의 방문 후 민준과 백현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민준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대. 내 탓인가? 백현은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내 선택이야. 하지만 백현 자신도 의심이 들었다. 그는 지은에게 상담했다. 내가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은은 단호했다. 사랑은 믿음이야. 의심하면 끝장이야. 백현은 결심했다. 민준에게 솔직히 털어놓자. 그날 밤 한강변에서였다. 민준아, 나도 두려워. 내가 후회할까봐. 백현의 고백에 민준은 놀랐다. 바보야. 너 때문에 난 자유로워졌어. 그는 백현의 뺨을 어루만졌다. 태호 말 들었어. 그는 아직 준비 안 됐을 뿐이야.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다음 날, 민준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장례식장에서 민준은 홀로 서 있었다.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백현은 멀리서 지켜봤다. 내가 가면 더 아플까? 혜린이 백현을 불렀다. 가요. 오빠가 필요해요. 장례식장에서 민준은 백현을 보며 울었다. 고마워. 와줘서. 장례 후, 민준은 변화했다. 그는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LGBTQ를 위한 디자인 회사, 백현이 함께했다. 우리 꿈을 실현하자.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투자자들이 너희 이미지가 안 좋아라고 거절했다. 백현의 디자인은 훌륭했지만 편견이 벽이었다. 포기하지 마, 민준이 말했다. 그들의 첫 클라이언트는 수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테마로 했다. 너희 덕분이야. 수연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왔다. 태호가 배신했다. 그는 언론에 민준의 비밀을 팔아넘겼다. 민준은 돈 때문에 커밍아웃한 거야. 가짜 스토리였다. 민준은 충격받았다. 태호가. 백현은 분노했다. 믿지 마. 증거를 모아 두 사람은 태호를 추적했다. 카페에서 대면했다. 왜 그랬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호는 눈을 피했다. 미안. 나도 두려웠어. 내가 용감하니까 질투했어. 그 고백은 슬펐다. 태호는 울며 사과했다. 도와줄게. 진실을 밝히자. 그 사건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태호의 증언으로 기사는 철회됐다. 커뮤니티는 그들을 지지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첫 LGBTQ 퍼레이드가 열렸다. 민준과 백현은 손을 잡고 행진했다. 우리가 바꿔놓자 함성이 울렸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일 때 민준과 백현의 회사는 첫 성공을 거뒀다. 대형 브랜드가 그들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차별 없는 광고라는 테마였다. 민준은 무대에서 말했다. 이건 우리 사랑의 열매예요. 백현은 객석에서 박수를 쳤다.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사촌, 재벌 2세인 준호가 나타났다. 준호는 야심만만했다. 민준 형, 가문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 유언. 민준은 의심했다. 뭐야? 준호의 제안은 교묘했다. 상속권 일부를 주겠어. 대신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 민준은 웃었다. 미쳤어. 난 백현이랑 행복해. 하지만 준호는 백현을 노렸다. 그 사람. 평범한 디자이너잖아.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준호의 말은 독이었다. 그는 백현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백현의 짧은 연애 실패를. 너, 버림받은 적 있지? 민준이도 그럴 거야. 백현은 흔들렸다. 밤에 민준에게 물었다. 준호가. 유언이 진짜야. 민준은 안심시켰다. 거짓말이야. 같이 가보자. 유언 공개 행사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은 민준아, 내 행복을 빌어겼다. 준호가 조작한 가짜였다. 민준은 분노했다. 너 가문을 더럽혔어. 준호는 패배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준과 백현은 시험을 받았다. 준호가 백현에게 돈을 제안했다. 민준이랑 헤어져.
10억 줄게 백현은 거절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그 용기는 민준을 감동시켰다.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을 꿈꿨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해외로 가자, 민준이 말했다. 태국으로 떠났다. 방콕의 해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수연과 혜린, 지은과 태호가 증인이었다. 영원히 함께 반지를 끼우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태국에서의 신혼여행은 달콤했다. 하지만 돌아오자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회사가 성장하며 직원들이 늘었다. 그중 한 명, 젊은 디자이너 유진이 백현에게 호감을 보였다. 백현 선배, 멋져요. 무해한 말이었지만 민준은 질투했다. 나만 봐, 장난스런 다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여름, 서울 즈베그 페스티벌에서 민준은 연설했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우리 모두 자유를. 청중이 환호했다. 백현은 무대 뒤에서 지켜봤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페스티벌 후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 단체가 도덕 파괴라고 외쳤다. 돌팔매질이 날아왔다. 민준이 백현을 막다 다쳤다. 병원에서 백현은 울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민준은 웃었다. 아니. 이 상처가 우리 증거야. 회복 기간, 두 사람은 휴식을 취했다. 제주도로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준은 백현에게 편지를 썼다. 너 만나기 전 난 살아있는 시체였어. 이제 진짜 살아. 백현은 읽으며 울었다. 나도. 너 덕분에 강해졌어. 제주에서의 시간은 치유였다. 그들은 미래를 그렸다. 아이 입양, 더 큰 회사, 사회 변화. 가을, 회사는 국제상을 받았다. 뉴욕에서였다. 수상식에서 민준은 백현의 손을 잡고 올랐다. 이 영광은 우리 사랑의 승리예요. 전 세계가 주목했다. 한국 언론도 변했다. 용감한 커플의 이야기,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두 번째 겨울,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민준과 백현은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샀다. 우리 둥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밤, 난로 앞에서 포옹했다.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태호가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의 커밍아웃을 고민하다 우울증에 빠졌다. 민준아, 도와줘. 민준은 태호를 집으로 데려왔다. 백현은 태호를 보듬었다. 혼자 아냐. 우리가 있어. 태호의 회복 과정은 길었다. 세 사람은 밤마다 이야기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워. 하지만 용기는 선택이야. 태호는 변화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숨겨진 사랑.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민준과 백현은 프로모션에 나섰다. 전국 투어에서 그들은 청중과 만났다. 한 소년이 다가왔다. 저도 게이예요.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나요. 민준은 소년을 안아주었다. 내 차례야. 세상을 바꿔. 그런 순간들이 쌓였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정부가 LGBT 권리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고통도 있었다. 백현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다. 아들아. 미안해. 어머니는 백현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백현은 설명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어머니는 울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화해는 백현에게 자유를 주었다. 민준의 어머니도 비밀리에 연락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틀렸어. 축복할게. 가족의 문이 열렸다. 이제 두 사람은 아이를 꿈꿨다.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과정은 복잡했다. 사회복지사들이 반정적인 가정이라고 물었다. 민주는 증명했다. 우린 사랑으로 가득해요. 마침내 7살 소년 민수가 왔다. 민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아빠들. 나 사랑해. 백현은 안아주었다. 영원히 민수의 미소는 집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 스캔들이 터졌다. 경쟁사가 동성 커플이 이끄는 회사, 신뢰 안 되라고 캠페인했다. 주문이 취소됐다. 민주는 스트레스 받았다. 내가 실수했나? 백현은 흔들었다. 아니, 이건 기회야.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사랑의 디자인 음인수도 출연했다. 아빠들은 최고예요. 그 영상은 바이럴이 됐다.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봄, 법안이 통과됐다. 동성 파트너십 인정. 서울거리가 축제로 물들었다. 민준과 백현은 민수를 데리고 퍼레이드에 갔다. 이게 우리 세상이야. 함성이 울렸다. 여름, 민수의 첫 학교 생활. 백현은 불안했다. 아이들 괴롭힐까? 민주는 웃었다. 내가 가르쳐줘. 학교에서 민수는 친구를 사귀었다. 우리 집에 두 아빠 있어. 자랑스러운 말이었다. 백현의 눈이 촉촉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는 그림을 그렸다. 한강에 서 있는 세 사람. 가족, 그 그림은 벽에 걸렸다. 회사도 성장했다. 국제지사가 생겼다. 태국, 캐나다. 수영과 혜린이 파트너가 됐다. 우리 네트워크야. 내 여성이자 남성의 우정은 강했다. 태호의 책은 영화화됐다. 민준과 백현이 조언자였다. 현실적으로 그려 이 영화는 히트쳤다. 시상식에서 민준은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가 감옥에 갔다. 사기죄로. 출소 후 그는 민준을 찾아왔다. 형, 용서해. 준호는 변화했다. 내 덕분에 깨달았어. 나도 숨기던 감정이 있었어. 준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그는 바이섹슈얼이었다. 도와줘.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민주는 안아주었다. 늦지 않았어. 가을, 백현의 전시회. 그의 디자인은 LGBT 테마였다. 갤러리가 10,000원이었다. 민준과 민수가 앞자리에 앉았다. 아빠, 멋져. 백현의 연설. 디자인은 사랑을 표현해요. 우리 마음처럼. 박수가 터졌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어머니들, 혜린, 수연, 태호, 준호까지.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백현에게 속삭였다. 10년 후에도 이렇게 백현은 키스했다. 영원히.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민수가 아팠다. 감기였지만 병원에서 가족 증명기라고 물었다. 법안이 있지만 아직 불완전했다. 민주는 싸웠다. 우린 가족이야. 그 사건은 뉴스가 됐다. 더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새해, 변화가 왔다.
완전한 동성 결혼 법안 통과. 서울시청에서 민준과 백현은 재결혼했다. 민수가 반직군이었다. 사랑해요. 아빠들 눈물이 흘렀다. 세상은 그들을 축하했다. 회사 제국이 됐다. 전 세계 브랜드가 그들을 찾았다. 태호는 작가로, 준호는 활동가로, 수영과 혜리는 정치에 뛰어들었다. 법을 더 바꾸자. 민수는 자랐다. 10살, 학교 대표.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의 연설은 미래를 비췄다. 한강변, 벚꽃 아래. 민준과 백현은 앉았다. 기억나. 처음 만난 그날 백현이 웃었다. 울던 너를 안았지. 이민준은 손을 잡았다. 그 위로가 내 인생이었어.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이해와 편견을 넘어 깊은 감정으로. 세상은 변했고 그들은 그 중심에 있었다. 에필로그 20년 후 민수는 결혼했다. 아빠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민준과 백현은 손을 잡고 지켜봤다. 우리처럼 행복해. 눈물이. 하지만 기쁨에.